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수습됐습니다. 이 실종된 작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고 발생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6번째 실종자가 수습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지난 1일 무너진 건물 26층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어 수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종됐던 노동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9일 만에 6부문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기적을 바라며 사고 현장을 지켰던 실종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추가 붕괴의 우려 속에 헌신했던 구조대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제대로 된 사과와 사후 보상 대책이 확실하게 약속이 될 때까지는 장례라든지 분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지 않고 텐트에서 계속 지내면서 후속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고 아파트 단지의 안전 진단과 인근 상가의 피해 보상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강도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을 입건하는 등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까지 1,8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광주는 병원과 주간보호센터, 학원 등 기존 접촉자와 관련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420명으로 닷새째 1,0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병원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접촉자와 지인 간의 전파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공식 집계 인원만 387명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무상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달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이번 주부터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선별진료소의 신속검사가 우선이라서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3번째 주 이후부터나 식약처에서 배정한 물량을 구매해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격리 상황은 공포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안내서까지 만들었는데요. KBS가 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내서에도 주요 항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8개 지역은 활동 지원사 파견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4곳은 5건 미만. 나머지 자치단체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기에는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은 한 해 600에서 700건이 이루어졌지만 24시간 지원은 극소수였던 겁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보건소는 자가격리 명령만 내리고 장애인 지원책 안내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뭐 어떻게 하라는 대책이 혹시 있었나요?
그냥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내년이 없다는 얘기. 활동 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의 걸림돌입니다. 24시간 방호복을 입고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 인력을 포함해서 인력과 환경에 대한 체계를 공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민간 기관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확진으로 입원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재택치료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대책이 있는지 장애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까지 사실상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릴 시간이 줄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증 기회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광주 전남 교육감 출마자 등 대여섯 명 수준입니다. 첫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랴부랴 얼굴 알리기에 나섰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선 승리를 앞세운 거대 양당의 방침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개별 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입지자들에겐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 자체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급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선거용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예비후보로서 활동이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후보 검증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인정받고 또 호소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시민들의 선택의 좀 폭이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 선거에 묻혀 가뜩이나 관심이 덜한 지방선거. 거대 양당의 방침이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광주교육에 새로운 깃발을 들겠다며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광주교육의 발전을 새롭게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 김 양식장의 규조류 대량 발생 피해가 다시마 양식장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남군은 송지면과 화산면 해역의 다시마 양식장 152헥타르에서 엽채 끝 녹음과 탈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양해일 디자이너와 함께 2022 가을-겨울 파리 패션위크 영상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퍼플섬이라 불리는 반월 박지도와 천사대교, 자은도 백길 해수욕장 노을이 패션쇼 영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법에는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와 사후 활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수시는 웅천과 소호 간 해상교량 공정률이 90%에 이른다며 교량 상판과 테이블 연결 공사를 마친 뒤 오는 5월 임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천 소호 간 해상교량이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중해공원 일대를 광주 문화예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와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재단 등 6개 기관은 어제 회의를 열고 중해공원 문화예술벨트의 조성을 위해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과 도자 문화관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불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장흥군은 혼자 사는 65세 이상 가구를 방문해 이불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를 빨아서 배달해주는 백세 건강 이불 세탁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세 건강 이불 세탁소 사업은 공모를 통해 장흥 자체 장애인 협회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여전히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아침 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 광주가 10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들도 건조한 곳들이 많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한평과 담양 영하 6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구례는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여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강진과 장흥, 완도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